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책으로 돌아온 애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 건데요. 저번에 1장 이거 풀었죠? 이거 유튜브 애기 채널 보시면 거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33번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금방 했는데 여기 2장을 할 거예요. 1부에서 요양보호인권에서 2장에 있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문제를 풀 건데요. 얘는 103번까지 있거든요. 문제가 꽤 많죠. 그러면 15페이지에서 잠시만요. 35쪽까지 거의 한 20쪽 차이 나죠. 자,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상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진단, 진료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정답은 국민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기초노령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죠. 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국민건강보험이겠죠.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요. 사망이 들었고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보험 2.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 몇 번일까요? 1. 네.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죠.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고용보험이겠죠. 네. 고용이 채용이랑 같은 말인데요. 네,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제도는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국민기초생활보장.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고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공공부조 제도라 했으니까 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는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기초연금 4. 주택연금 5. 산업재해보상보험. 다음 몇 번일까요? 네, 5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라고 했으니까
기초연금이겠죠?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새로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은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 5. 노인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국제연합의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 살 수 있게 한다겠죠.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유엔의 노인복지 원칙은, 자, 여기 보기가 있죠.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여기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할게요.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존엄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으니까 정답은 독립의 원칙이었죠. 1번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한 유엔의 노인복지 원칙은 1.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4. 5. 자실현의 원칙.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사회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자아실현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이 채택한 노인복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능력별, 지위별로 대우받아야 한다. 2.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게 한다. 3. 시설을 거주할 때도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정보다는 시설에서 살도록 유도한다. 5. 사회운동을 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도록 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시설에 거주할 때도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유엔의 노인 복지 원칙은 노인복지의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교육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다. 자, 1. 보호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존엄의 원칙. 4. 독립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교육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10번은 그거는 참여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10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치매 노인,
가족 대상으로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초기 검진, 1대1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노인보호 전문기관, 3. 치매 안심센터, 4. 주간보호센터, 5.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노인 가족 대상자로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초기 검진, 1대1 사례 관리 등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이라고 했으니까 치매 안심센터겠죠.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1.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2.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3. 치매 공공 후견 사업, 4. 치매 가족 지원 사업, 5. 치매 등록 개사업, 치매 등록 통계 사업.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2번의 답은 3번이죠. 왜 3번이냐? 성년 휴견 제도를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휴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래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겠죠. 그래서 12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와 숙식 제공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 여가 시설, 2.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 노인 주거복지시설, 4. 노인 의료복지시설, 5. 치매 안심센터.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노인이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와 숙식 제공 및 심신사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당연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겠죠.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해당하는 노인복지 사업 시설 유형은 1.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양육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양로시설, 2.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3. 노인복지관, 4. 경로당, 5. 노인복지주택.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랬으니까 노인 요양시설이죠.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대상자 5에서 9인
공동으로 생활하며 친숙한 주거 환경과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1번 경로당, 2. 노인 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관, 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 주 야간 보호센터. 다음 몇 번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이거는 딱 봐도 답을 아시겠죠?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쉬운 문제니까 입소 대상자가 5명에서 9명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 친숙한 주거 환경과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 노인의료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4. 재가노인복지시설, 양료시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로당. 네, 이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라 했냐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되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17번의 답은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관이 바르게 짝지어졌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3.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5.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후 견자를 지정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노인 전문기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전을 도모해주는 사회보험은 이게 조금 어렵죠.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및 안전을 도모해주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겠죠.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율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자,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애인고용공단, 4. 산업인력관리공단, 5. 근로복지공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보험자로서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죠. 그래서 20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할게요. 21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2.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3.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 장기 요양이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 조상사가 판정한다. 조사자가 판정한다. 그리고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겠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장기 요양 등급 판정, 2. 현금 급여 청구, 3. 서비스 신청 및 계약, 4. 설립 신고 지도 감독, 5.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겠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독거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4.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남성. 5.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여성.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다음 중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입니다. 왜 답이 3번이냐면요.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왜 60세라고 했냐면 65세인데 왜 거동이 불편한 여성이 인정받을 수 있냐고요? 왜냐면 65세가 안 되는데 그 65세가 안 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은 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세도 거동이 불편하고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60세 여성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23번 문제 답은 23번입니다. 아니 3번입니다. 그리고 24번의 문제 볼게요.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고혈압, 2. 관절염, 3. 뇌종양, 4. 신부전증, 5. 파킨슨병.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65세 미만자면은 65세보다 적은 나이의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번까지 했습니다. 저희 이제 25번 문제 볼게요. 다음 25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1. 사례조사. 여기 보기가 있죠? 1. 신청, 2. 방문조사. 여기 보기가 있죠? 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이사소견서 제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 판정.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조사.
조사. 2. 목표의 설정. 3. 건강 상태의 평가.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25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시 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1. 보건소 소속 간호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4.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5. 지방의사회 소속 의사. 그 다음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성 신청 시 방문 요양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했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겠죠. 그래서 26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을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적 판정하는 기구는 1. 장기요양위원회. 2. 등급판정위원회.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애판정위원회.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거는 저도 아는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라고 했으니까 등급판정위원이겠죠. 그래서 27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종 판정 시 1년이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공단 소속 지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4. 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장기요양위원회에 제출한다.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및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등급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돼요. 그래서 28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와, 이건 누가 봐도 아는 문제예요. 이건 제가 안 가르쳐줘도 될 것 같은 문제인데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냥 제가 착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할게요.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이거는 누가 봐도 2번입니다. 왜 75점 대상자가 이 대상자의 등급은 2등급이에요. 1등급은 몇 점이죠? 95점이죠. 2등급은 75점이고 3등급은 60점. 4등급은 45점, 51점 미만. 5등급이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입니다. 네,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인지등급까지 있는데 인지등급이 45점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29번의 문제의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장기유형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1.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다. 장기유형 인정 점수가 65점이다. 네, 볼게요. 1. 장기유형 1등급 2. 장기유형 2등급 3. 장기유형 3등급 4. 장기유형 4등급 5. 장기유형 5등급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것도 누가 봐도 아는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3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전적으로는 몇 등급이죠? 네, 1등급이죠. 전적으로는 1등급이고 2번은 뭐죠? 2등급은 뭐죠? 상당히라는 말 기억하시고 3등급은 뭐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고요. 4등급은 뭐죠? 네, 일정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부분적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도와줘야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장기유형 인정 점수가 65점이에요. 65점이고 60점에서 75점 미만이니까 3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의 문제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가 장기유형 인정 점수 50점을 받을 때 장기유형 등급은 몇 번일까요?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등급은 몇 점? 95점, 2등급은 75점, 3등급은 60점, 4등급은 51점. 근데 여기 장기유형 점수가 50점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5번이겠죠? 5등급은? 네, 51점. 51점 미만에서 45점 이상. 인지 등급은 45점 미만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1번의 답은,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가 노인요양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의 수급자로 판정하기 위한 인정 점수는 1. 45점 미만 2.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 3. 51점 미만에서 60점 미만 4. 60점 미만에서 이상에서 75점 미만 5.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이 이것도 누가 봐도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인지 지원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지 지원 등급 답이 45점 미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32번의 문제의 답은 1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판정 대상자의 장기유형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4년. 네, 이것도 쉽습니다. 등급 판정 대상자가 장기유형 인정 유효기간은 3번입니다.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왜 2년이냐면 등급 판정 대상자가 장기유형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답지에는 3번이라고 나오거든요. 2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33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34번 장기유형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르세요. 1.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4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다. 2.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1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6년이다.
3.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4.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3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5.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이 3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이 4년이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제가 뒤에 모르고 33번에 답 생각할 시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3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제공할 것은 1. 국민보험증과 장기요양 인정서 2.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등급신청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4.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급신청서 5. 갱신신청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겠죠? 그것도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 엄청 쉬워요. 그래서 35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36번의 답, 36번 문제. 대상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고르래요. 그래서 1번 방문간호, 2. 방문요양, 3. 방문목욕, 4. 단기보호, 5. 주야간보호. 답은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라 그랬냐면 대상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라고 했으니까 방문 요양이겠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70대 노인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주야간보호, 3. 특례요양급여, 4. 가족요양급여, 5. 요양병원 간병급여.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70대 노인이 8시간 정도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주야간 보호겠죠? 그래서 37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2. 방문간호,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3.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기관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보호한다. 4. 방문목욕,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5.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한다. 38번의 답은 네, 3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재가급여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단기보호겠죠. 단기보호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38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는 1. 방문요양 2. 가족요양비 3. 기타 제가급여 4. 방문간호 5. 시설급여. 이거는 제가 교육 들어갈 때 거기서 시험 때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는데 틀릴까 봐 걱정이네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9번의 답은 3번이죠.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타제가급여겠죠. 그래서 39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0번 문제. 장기요양급여 중 제가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종합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5.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죠. 장기요양급여 중 제가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거 있죠? 있다겠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문제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제가급여 1.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2. 제가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저렴하다. 3. 사생활이 존중된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41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요양비. 여기 보기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4. 특례요양비. 방문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걸 안 했다. 1번 다. 2번 다. 3 라. 4 가나다. 5 가나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면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하겠으니까 가족요양비 해당하고요. 나의 그 특례요양비 해당하고요. 방문요양비 해당해요? 아니죠.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거 방문요양비가 특별현금 급여에 해당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간병비는 해당돼요? 네, 해당되죠. 그래서 가나라. 그래서 42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이제 43번 문제 볼게요. 장기요양 기관에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대상자가 며느리로부터 받는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1. 시설급여 2. 가족요양비 1. 시설급여 2. 제가급여 3. 가족요양비 4. 특례요양비 5. 요양보육원 간병비.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며느리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겠죠. 가족요양비겠죠. 그래서 43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4번 볼게요.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요양 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는 1. 제가급여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 간병비 4. 가족요양비 5. 시설급여.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답은 2번입니다. 특례요양비겠죠.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기 요양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 현금 서비스 급여라고 했으니까 44번의 특례 요양비겠죠. 그래서 44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요양원은 1.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호사 4. 사회복지사 5. 치과위생사.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죠.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 요양과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원은 했으니까 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45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6번 답은 저희 시간이 없어서 저희 영상을 너무 해서 52번까지만 할게요. 52번. 그래서 53번은 나중에 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2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46번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요양원 입소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2. 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금 부담금으로 조달된다.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미용비는 무료이다. 4.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다. 3. 5.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로 구분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 왜 2번이냐? 노인 요양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부담으로 조달되겠죠? 그래서 46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제가 47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옳은 것은 1. 복지용구 비용은 대상자가 30%를 부담한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3. 저소득층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4.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47번 문제의 답은 4번이죠. 왜 4번이냐?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47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대상자가 20%를 부담한다. 2. 시설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15%를 부담한다. 3.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4. 총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5.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한다. 48번의 문제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8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라고 했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이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48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래요. 그래서
1번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2.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다르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을 각각 3분의 1로 경감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다. 5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자, 49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국민기초 49번의 답은 4번이죠? 4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등급 판정 대상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순서는 1. 가. 여기 보기가 있죠? 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3당. 상담. 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라. 서비스 제공 실시. 5. 마.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 가나다라마. 2. 가다마라. 3. 다가나라마. 4. 가다나라마. 5. 나가라다마. 몇 번일까요? 답은. 네, 5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 먼저 서비스 신청 접수를 이용 절차 순서라 했으니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등급 판정 대상자에 먼저 뭐라고 써주죠?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입니다. 50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5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하나, 둘, 셋, 4문제 남았어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이용 한도액. 3. 수급자 희망급여. 4. 본인 부담률. 5.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입니다. 그래서 51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등급 판정 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증. 2. 모니터링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장기요양 평가서. 5.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이죠. 왜 3번이냐고 했냐면 대상자가 등급 판정 후 요양시설의 및 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요양 인정서겠죠.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은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서비스 제공계획서. 4. 요양보호 기록지. 5. 모니터링 기록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분임 부담률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4번 문제. 대상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은 1.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3.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부터 90일까지. 4.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부터 60일까지. 5.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답이 몇 번일까요? 5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대상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겠죠? 그래서 54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가 다 끝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5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빠.